역사적으로 우리나라는 주변의 여러 나라들과 지속적인 외교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특히 중국과의 관계는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정도로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었는데요. 어찌 보면 요즘에 이 미국과의 관계와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요즘 국익이니 또 4대 외교니 하는 말, 이 사드 문제 가지고 튀어나오고 있죠. 오늘은 역사 속 우리나라의 외교 정책에 대한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국제고등학교 노성태 역사 교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우리나라의 외교 상황을 보면서 다시 또 뭐 주권 국가의 역할, 4대주의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하는데요. 이런 최근의 논란들을 또 역사적 관점에서 또 보실 텐데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사드 배치를 둘러싼 갈등에 대한 논란을 말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역사 교사이기 때문에 외교라든가 정치는 잘 모릅니다만, 네, 대한민국 시민의 한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 저는 사드의 배치의 주어가 누구냐, 이게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대한민국 국민들이 자신들의 영토를 지켜내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대한민국이 배치해야 합니다. 네, 그런데 혹여 다른 나라의 필요에 의해서라고 한다면 이건 문제가 달라진다고 보거든요. 네, 방금 말씀드렸던 주권국인지 이런 네.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세력이 네, 그 문제가 심각한 문정인 교수의 발언을 둘러싸고 네. 심각한 발언으로 몰아가면서 국민의 갈등이 커졌고 그리고 주권 국가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었지 않습니까? 네, 두 초강대국에 끼어서 자주적인 외교 결정마저 네. 쉽지 않은 현 모습이 역사 교사 입장에서 보면 안타깝고 또 찹찹한 그런 심정입니다. 네, 조선 말의 모습을 봤을 때 이 자주 외교의 필요성 굉장히 다시 한번 강조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 이야기일 텐데요. 그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 한미 관계 굉장히 중요한 이 우호 관계, 동반자 이런 이야기들 하는데 한국과 이 미국의 이 관계는 언제 이렇게 외교 관계를 맺게 된 거죠? 우리나라가 이제 문호를 개방하고 애국가 맺은 최초의 근대 조약은 아마 다 아시는 것처럼 1876년 강화도에서 일본과 맺은 강화도 조약인데 이제 네. 원래 이름은 조일 수호조약입니다. 네, 그런데 서구 열강과는 1882년 일본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청이 알선해가지고 미국과 최초로 맺게 되는데 이 조약 이름이 이제 조미수호 통상조약입니다. 네, 조미수호 통상조약으로 이제 이듬해 미 공사관이 서울에 설치가 되고요. 네, 그리고 우리는 담내 친선을 위해서 미국의 민영익을 단장으로 하는 사절단이 파견되는데 네, 이를 이제 보빙사라고 하죠. 네, 이후 미국과는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또 운명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네. 아시는 것처럼 광복군 OSS 훈련 지원이 네네. 있었고요. 네, 그리고 해방과 동시에 미군이 또 진주했고 네, 그리고 6.25 참전 이후 미군 주둔, 오늘의 사드 배치까지 네. 어찌 보면 미국과의 인연은 운명처럼 느껴질 정도로 대단한 이런 인연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 현대사에 있어서 미국과의 이 100년 내의 그 여러 가지 관계들은 굉장히 밀접했네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어제가 또 6.25 한국전쟁 발발한 날이기도 한 날이었는데 결국은 또 이 한국전쟁 당시 미국이 직접 와서 많은 미국인들이 또 피를 흘리면서 이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이 남한의 민주주의를 또 지켜준 상황도 있었고요. 혈맹 관계란 말이 나올 정도로 이제 밀접한 관계가 아닌데 요즘에 그런데 이런 한미 이런 논란들을 보면서 또 과연 이 우리의 주권 의식들이 많이 주권 국가로서의 모습이 제대로 갖춰져 있느냐에 대한 논란도 좀 있더라고요. 그런 모습도 좀 많이 겹쳐지면서 생각이 좀 많이 들으실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께서. 그러니까 좀 답답한 심정을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우리는 혈맹으로 생각하고 있고 최고의 우방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네, 사드를 배치하면서 부담금을 전액 한반도에서 지불해야 한다. 이런 발언을 듣게 되면 우리가 이제 주권 국가인지 정말로 그렇게 요구하는 나라가 우리하고 혈맹국인지 동맹국인지 이런 의심이 들 때는 좀 안타깝죠. 네. 더불어서 또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하나의 국가, 또 사드 관계로 굉장히 엮여 있는 국가가 중국인데 중국과의 외교 관계는 어떻습니까? 미국과도 훨씬 더 또 깊고 오래된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중국과는
뭐 조공과 책봉을 통한 동맹 관계가 역사적으로 보면 일반적으로 맺어져 왔는데요. 중국 만리장성 이북의 유목민족을 경계하기 위해서 서류가 필요했던 시스템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거란, 여진, 몽골족 등이 지금 만주 일대에서 세력을 키워서 나라를 건국하기도 했는데 이들 나라들은 늘 그 만리장성 이남의 농경민족인 한족이 세운 나라들, 송이나 명나라 등을 괴롭혔거든요. 네. 그래서 고려나 조선이 이들을 남쪽에서 견제해 주었으면 하는 게 중국의 필요가 있었고요. 네. 고려나 조선도 그 왕조의 정치적인 안정을 보장받고 또 이들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이제 도움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네. 어찌 보면 지금이나 그때나 애교라고 하는 것은 네. 윈인의 관계였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 서로 윈인의 관계 네. 속에서 자주권을 얼마만큼 행사할 수 있었느냐. 네. 예를 들면 약소 국가가 이런 게 늘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외교 관계라는 것은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맺어지는 관계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네. 서로의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으면서 서로가 협의할 수 있는 그런 그 교집합을 찾아가는 관계가 외교 관계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 4대 외교라고 그래가지고 특히 조선시대 때 굉장히 친명 배금주의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굉장히 너무 중국에 대해서 예를 갖추는 그런 관계가 또 이 조선의 몰락을 좀 부추긴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있던데 그런 관점에 대해서는 우리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정할 수 없는 일면에 이제 일리는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지정학적인 위치라든가 중국이 이제 동북아시아에서 가지고 있는 위치라는 걸 생각해 보면 그런 관계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측면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관계를 엮어내는 질서가 이제 조공과 책봉을 통한 동북아시아 질서이거든요. 네. 그런데 책봉이라고 하는 것은 원칙은 그런 거죠. 전통적인 애교 형식일 뿐 네. 내정 간섭을 받거나 정속되는 관계는 아니었던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조선은 조공에 대한 답례품을 통해서 중국의 선진 문물을 안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기도 했고 또 경제적인 실리를 챙길 수 있었던 것인데 네. 근데 이제 문제점이 또 있잖아요. 네. 힘이 약할 때나 애교 관계를 잘못 풀어갈 때 엉킬 때 등장하는 그 4대 논란, 정치권 논란이 이제 그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 네. 조선이 미국과 조미소 통상조약을 맺고 미국이 공사관을 서울에 설치하지만 조선은 워싱턴에 공사관을 설치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네. 어떤 이유 때문이죠? 청나라가 네. 정주권 기금을 자처하면서 심각하게 이의제기를 했고 방해를 했기 때문이죠. 네. 그런 이 역사적인 어떤 그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진짜 2017년 현재 우리가 느껴야 될 것은 과연 어떻게 그러면 우리는 외교 관계를 이끌어가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 우리 역사학자로서 역사 교사로서 선생님 현재 2017년 우리 한국과의 미국의 어떤 외교적 관계 설정이랄지 전반적인 중국과의 관계 설정 어떤 기준을 가지고 끌어가는 게 적절하다고 보시는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어려운 질문인데요. 우리나라 역사적 인물로 드림 내각을 구성한다면 늘 애무장관 1순위에 올랐던 분이 네. 거란이 침입했을 때 싸우지 않고談판을 통해서 강동 육주의 땅을 빼앗은 서희 장군을 뽑거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서희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상대였던 거란의 침략 의도를 정확하게 깨뚫고 있었을 뿐 아니라 자신의 애교 역량도 탁월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우리 한반도가 마주하고 있는 신경제 강국 중국, 또 핵을 자랑하는 북한, 그리고 아시아에서 패권을 계속 유지하려는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이들 주변 국가와 어떤 관계를 정립해야 될 것인지 조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답답한 면이 많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답답함 속에 또 오히려 길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서희가 그랬던 것처럼 미국과 중국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정확하게 깨뚫어 보고요. 오히려 우리가 캐스팅 보트를